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PHC 기업의 최근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었죠.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한 것이고 거래 정지 이런 공시고요. 4월 12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상장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개선 뭐 심사를 통해서 대부분은 개선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뭐 적어도 한 1년, 뭐 많게는 한 1년 정도 개선 기간 이렇게 받게 되고요. 1년 후에 또 연장되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그 개선 기간 동안에 기업이 이제 뭐 심사위원회로부터의 뭐 제재라든지 요청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다시 거래 재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상장 폐지 절차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4월 1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는 게 관건이겠죠. 더불어서 이제 감사 의견에 이제 비적정이 이제 한정이 있고 의견 거절도 있고 부적정이 있는데 사실 의견 거절은 한정 의견보다는 다소 좀 높은 무거운 감사 의견이고요. 따라서 뭐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의견 거절에 대한 지금 내용으로 감사법인이 총 4가지 정도를 언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3자와의 투자 자금 거래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뭐 부적절한 관리, 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뭐 마찬가지로 손상평가 부분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사실 다 이런 부분들이 뭐 충당금 설정이라든지 뭐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적정성 등 뭐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찌됐든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금 PHC 기업에 대해서 굵직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이제 총 자산은 993억 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금융자산이죠. 유동, 비유동 포함해서 이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합산하게 되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제일 많고요. 뭐 사실 기업의 자산이 금융자산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뭐 중요한 거는 기업에 이제 현금이 뭐 많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죠. 뭐 남는 현금으로 뭐 기업이 이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투자한 게 기업이 정말 돈이 많아서 남는 여유자금으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투자 수익,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성과, 실적이 얼마나 좋냐, 수익이 좋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올리기 위함인데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금이 뭐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간다든지 뭐 이런 거 투자 성과가 형편없다든지 뭐 이렇다 그러면은 그 투자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기업의 자산의 구성 중 이 금융 자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부채를 먼저 봐야겠죠. 기업의 부채는 좀 특이한데요.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전환사채 약 40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뭐 지금 부채 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거의 없습니다. 재무 건전성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우수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보시게 되면 2019년 부채 비율이 180%고 유동 비율 48%죠.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유동 비율은 150%가 넘어야 긍정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지금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담 우려가 느껴지는 그런 수치죠. 하지만 2021년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부채가 없는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 2019년도에 전환사채가 2020년, 2021년 보통주로 전환이 된 것이죠. 따라서 부채로 인식했던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이렇게 변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부채가 없어서 뭐 기업이 좋은 기업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부채가 없다라는 것은 부채를 조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랑도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좋다라고만은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음 이제 기업의 이제 자본 항목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기업의 이제 결손금이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죠. 이게 지금 2021년이고요. 825억 원에서 744억 원, 1056억 원, 7억 원까지, 1057억 원까지 결손금이 점차 깊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기업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 전체 자본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본 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결국 이 전환사채가 지금 자본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자본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중간중간 뭐 유상증자도 좀 단행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50% 이하로 인해서 관리 종목을 지정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본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 또한도 벗어나게 된 결과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 이익 잉여금이 잡혀서 자본 항목이 늘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지금 기업의 이제 영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죠. 결손금이 더 깊어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전환돼서 이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자본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계속사업 손실 50% 이하의 이런 감사 보고서 이런 관리 종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을 갖고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지금을 어느 정도 연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이 이제 자금을 벌어들인 자금, 즉 주식을 팔아서 주식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어디로 투자를 하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살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이 이전에도 계속해서 기업은 전환권 행사 등으로 보통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족한 자금을 이렇게 부채로 조달한 것이고 영업으로 돈을 못 버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운영했다, 조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결국에는 기업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 것이죠. 아까 자산 항목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자산 구성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단기손익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운영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기업 본연의 영업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영업 본질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거를 갖고 뭐 핵심 코어가 될 수 있는 영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금융자산이죠. 어떻게 보면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많은 비중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 특히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판다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재무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팔게 되면 기업의 이제 CAPM, 자기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이제 외익이 높아지죠. 그 외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속적인 기업의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뭐 기업의 이제 수익 창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주식을 팔아서 어렵게 높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인 재무 조달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는 게 조달 비용이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사실 금융기관이 아무 기업이나 대출을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교환해주겠다라는 옵션을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것이니까요. 이런 식의 자본이 늘어났다는 것은 마냥 좋아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자본이 늘어났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지금 기업은 결손금이 더 적자폭이 커졌죠. 이렇게 자본 잉여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본 구성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갖고 투자한 게 금융자산이었죠. 어디에 투자했냐? 뭐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 필로시스라는 기업이 자주 언급이 되고 중요하게 이슈가 됩니다. 금액 또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이 필로시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일단은 금융자산 투자 금액이 407억 원 투자를 했고요.
지금 장부가입은 273억 원이죠. 결국에는 손실이 났다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이 필로시스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의 이제 주식도 샀고요. 뭐 기업의 전환사채에도 투자를 하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필로시스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투자 성과가 안 좋다, 수익률이 형편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필로시스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큰 문제는 이 필로시스와의 그 내부 거래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이 제법 비중 있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사업연도에는 비용 거래 중 재고자산 매입에 한 321억 원 잡혔고 상품 매출에는 약 39억 원 이렇게 지금 제법 매출 거래, 수익 거래, 비용 거래가 이 필로시스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뭐 물론 무조건 나쁘거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의심하고 의혹스럽게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하냐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과 지금 PHC 기업과의 뭐 거래 조건이라든지 이 교섭력에 문제가 없다면 뭐 이렇게 내부 거래가 뭐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죠. 하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PHC 같은 경우에는 성과, 수익률이 형편이 없습니다. 뭐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매출이 잡히더라도 남는 게 없는 지금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특관자 필로시스와의 거래 내역이 내부 거래는 아니죠. 거래 내역이 제법 비중 있게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하고 이 거래 내역 자체가 의혹을 품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이 특관자, 즉 이 필로시스와 PHC과의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계약 조건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과를 갖고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지금 PHC가 수익이 그렇게 잘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숫자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조건, 즉 불리한 조건이고 그러한 조건의 특관자와의 지금 거래가 많다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손익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해당 특정 기업과의 거래 내역이 많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지금 PHC가 기업이 영업 성과가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계속 언급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필로시스와의 거래에서 매출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손실 충당금이 45억 원이나 잡혔습니다. 지금 뭐 매출이 있긴 한데 이로부터 받을 돈이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뭐 이렇게 지금 감사법인이 이제 회계상으로 잡힌 거고요. 언제든지 못 받을 가능성이 뭐 높은 부실 우려가 강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이 PHC하고 필로시스와의 이제 상품 거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PH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결국에는 이렇게 뭐 허울뿐인 그런 실속 없는 거래가 지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필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장이고 현재 당기순이익 162억 원 잡힌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필로시스에게 돈도 빌려줬죠. 예, 돈도 빌려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5억 원 빌려줬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상계를 해놨고 투자도 했죠. 필로시스라는 기업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CD도 사고 해가지고 결국에 필로시스에 총 약 43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 중에 지금 약 300억 정도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정도는 지금 현재 손실이 났다, 뭐 날렸다,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왜 자꾸 이렇게 돈도 주고 돈도 대여해주고 투자도 하고 매출도 일어나고 매출 채권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면 선급금도 있습니다. 약 100억 원, 지금 반기 기준이 100억 원이니까요. 미리 돈을 준 겁니다. 이 필로시스라는 기업에 미리 돈도 주고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 결산 기준으로 100억 원의 선급금, 약 100억 원 정도는 늘 지금 필로시스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해 놓은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엿보게 되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품의 매출은 PHC가 결국에는 수주를 받고 필로시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필로시스는 상품을 만들고 PHC에 납품하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PHC는 이렇게 많이 남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영업으로 인한 수익 실적은 이 필로시스에게 집중되어 있고 유리한 구조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 거래내 보시게 되면 PHC 같은 경우에는 필로시스부터 제품 매입하고 상품 매출을 반영하는 것이죠. 게다가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것이고 제품 단가도 필로시스와 협의를 하고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주문 수량, 주문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PH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로시스의 지금 거래 내역을 충분히 우리가 엿보게 된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남는 거래 내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금융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적정성도 한번 우려가 됐었죠. 아까 언급했었죠.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 약 82억 원 이렇게 잡혔는데 마이너스죠. 지금 필로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 기업부터는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분을 팔은 것입니다. 결국 20% 이하로 지분율이 떨어진 것이고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따라서 수익 인식 자체도 좀 변경이 됐을 거고요. 지금 기업이 필로시스의 주당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필로시스가 갖고 있는 영업권 지금 196억 원 정도가 되죠. 그 중에 129억 원은 손상이 됐습니다. 196억 원에서 지금 129원은 손상이 돼서 결국에는 이 필로시스가 197억 원의 정도의 지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21년 결산에는 177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177억 원까지 금융자산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해서 이 영업권이 떨어지거나 결국에는 지분율의 감소로 이렇게 장부가액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관계기업에서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20% 이상은 관계기업, 이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부러 지분을 좀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관계기업일 경우에는 이 필로시스의 순이익, 즉 이 순이익을 투자한 지분율만큼 지분법 손익으로 계상을 하는데요. 지금은 금융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필로시스 주가에 따라 투자한 주가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기타 영업 외에 금융수익, 금융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기업일 때와 금융자산일 때의 그런 투자 성과, 수익률 측정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관계기업은 지분법 손익이고 금융자산은 금융수익, 금융비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건데요. 아마 이 부분도 기업이 이제 일부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관계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게 회계 인식에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건 필로시스는 비상장 기업이었죠. 따라서 시장에서 공정한 주가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아까도 감사 의견에서 지적했듯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금융자산의 수준 3단계 공정가치 대부분이 지금 수준 3단계죠. 이 수준 1단계는 그냥 상장한 기업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죠. 하지만 2단계도 아니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체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기로 두드려서 뽑은 낙관적인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의 금융자산은 대부분 수준 3단계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대여금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114억 원, 대여금 181억 원 중에 114억 원은 대선 중단금이 잡혔죠. 거의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 금액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손상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대여금 손상이 이렇게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특수관계자 지금 어떤 한 기업이 되었었죠.
그 담보 없이 진행되는 대여라든지 내부 거래, 내부 거래는 아니죠. 특가인과의 그런 거래 내역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감사 의견으로 봤을 때 한정보다는 다소 무겁게 내려진 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갈지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아무쪼록 이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그 당혹감은 뭐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필로시스와의 관계 또는 거래 내역, 뭐 대여금, 뭐 또 투자 등등 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당한 뭐 증거 자료라든지 소명 자료 또는 원하는 회계법인이나 뭐 금융당국이 원하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PHC 상장 폐지 사유 한번 살펴봤고, 의견 거절에 대한 언급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무엇보다도 PHC와 관련돼 있는 지금 한 기업이죠. 지금 투자 기업이기도 했던 필로시스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